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닥터 웰빙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의사들이 잘 말하지 않는, 그러나 꼭 알아야 할 심장 건강의 비밀을 전해드리는 곳이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도시에서, 시골에서, 아니면 집에서 휴식 중이신가요? 혹은 요즘 몸이 좀 피곤해서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여러분의 심장을 지킬 방법을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요즘 들어 평소보다 더 피곤하신가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나 계단을 오르면 가슴이 두근거리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조금 붓거나 무거운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심장은 언제나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조금 피곤하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넘겨버리죠. 오늘 여러분께 심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5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일찍 알아차린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이유 없는 피로. 심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첫 신호. 누구나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쉬어도 계속 피곤하고 가만히 있어도 기운이 없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장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펌프가 약해지면 피가 근육과 뇌로 충분히 가지 못합니다. 결국 몸 전체가 산소 부족 상태가 되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피곤해지죠. 74세 김땡땡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하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이분은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심장이 약해져 있었죠. 생활 습관을 바꾸고 4.7.8 호흡법을 매일 하시면서 3개월 만에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20분도 걸을 수 있어요. 숨도 덜 차요. 이유 없는 피로감은 몸이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누워있을 때 숨이 차거나 계단 오르기 힘들다. 심장이 압박받고 있다. 누워있으면 숨이 막히는 느낌,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앉아야 숨이 쉬어지는 경험, 혹은 계단 몇 개만 올라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다면 이건 심장이 압박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피가 폐로 역류하면서 폐에 물이 조금씩 고이게 됩니다. 그 결과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죠. 68세 박땡땡 환자분은 밤마다 숨이 막혀서 자주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누워있으면 5분 만에 답답해서 앉아야 해요. 검사 결과 초기 심부전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회복하셨죠. 만약 누워있을 때 숨이 차거나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 힘들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장의 피로입니다. 심장은 지금도 조금만 쉬게 해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 어깨나 목, 턱이 아프다. 심장이 보내는 잘못 해석된 통증. 많은 분들이 심장 통증을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미세하고 애매한 통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과 어깨, 목, 턱은 같은 신경 경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심장이 산소 부족 상태일 때 우리 뇌는 통증의 원인을 혼돈합니다. 66세 이땡땡 환자분은 며칠째 왼쪽 어깨가 아파서 파스도 붙이고 주물러도 안 낫네요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초기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냥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병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분의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왼쪽 어깨나 목, 턱이 이유 없이 무겁고 뻐근하다면 그건 심장이 보내는 통증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숨이 차거나 식은땀이 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꼭 병원을 방문하세요. 4. 다리나 발목이 자주 붓는다.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짠 음식을 먹어서 다리가 붓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다리나 발목이 자주 붓는다면 그건 심장이 피를 제대로 돌리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피가 아래쪽으로만 몰리고 그 압력이 때문에 혈관 밖으로 물이 스며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나 발목이 살짝 붓는 거죠. 71세 이후 땡땡어두 씨는 신발이 오후만 되면 꼭 낄 정도로 발이 붓는데 자고 나면 괜찮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초기 신부전이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염분을 줄인 후 지금은 5년째 약도 줄이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반복되는 붓기와 발목, 그건 단순한 부종이 아니라 심장의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5.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장이 쿵쿵거린다면 그건 심장의 리듬이 깨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심장은 일정한 리듬으로 뛰지만 스트레스, 불면, 카페인 또는 심장 기능 저하로 인해 리듬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63세 최땡땡 환자분은 가만히 누워 있어도 심장이 막 두근거려요. 검사해보니 경미한 심방세동이었습니다. 약물보다 생활습관 교정이 우선이었죠. 커피를 줄이고 밤에는 4.7.8 호흡법을 하며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한 달 후 심장의 리듬이 안정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박동이 불규칙하다면 잠시만 쉬면 되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심장의 리듬의 이상은 뇌졸중이나 신부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6. 심장이 보내는 신호. 이번엔 꼭 들여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끔 피곤하고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괜찮아요. 하지만 심장은 절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늘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할 뿐이죠.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장이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심장은 소리 지르기 전에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7. 심장을 편하게 해주는 작은 습관들. 1. 매일 15에서 20분 천천히 걷기. 2. 염분을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자주 섭취하기. 3. 아침과 잠자기 전 4.7.8 호흡법으로 심장을 진정하기. 4. 충분한 수면 7시간 이상. 5. 이상 신호가 느껴진다면 미루지 말고 병원 방문하기. 심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밀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심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8. 의사의 마지막 한마디. 심장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쉬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잠들어도 슬퍼도 지쳐도 심장은 계속되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심장을 위해 조금만 시간을 내주세요.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건 심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닥터 웰빙 TV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5가지 중에 나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집에서 스스로 심장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심장이 오늘도 평안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